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2간지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간지인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각각 12동물로 나눠져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최소한 저희 대한민국 문화권에 계신 분들이라면 12간지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몰라도 12마리의 동물을 나타내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12간지에 대해서 왜 강의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2간지는 12종족의 천신계를 나타납니다. 이 우주에는 하늘에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하늘에 있는 별의 숫자만큼 수많은 천신계의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태양에 있는 생명이 있는 지구를 관장하고 있는 12종족 천신계를 동물로 비유해서 나타난 게 중국의 12간지입니다. 12간지는 중국에서부터 들어왔지요. 원래는 한반도에서 이게 선도 쪽에서는 이걸 동물을 비유해서 금기나 이런 걸 설명을 하다가 이게 중국에 넘어왔는데, 중국에서 이게 위에 12종족 천신계를 이제 동물로 해서 비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냥 동물로 나타낸 거는 그 비유일 뿐이지 진짜 그 사람들이 그 동물의 형체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미국을 코끼리로 비유한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코끼리 같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이 마치 호랑이로 상징을 한다면 호랑이 같지는 않잖아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12간지를 최초에 만든 사람이 이 12종족 천신계에 대해서 이거를 알아내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 데 있어서 그 문화권에 비유하기 좋은 동물로 그냥 이름을 그냥 먹인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그 12간지에 나오는 12동물의 특성이 12종족 천신계의 특성하고도 많이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붙인 감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10도 아니고 5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100도 아니 왜 12일까요? 저희 깔끔하게 우리는 십진법을 쓰니까 10간지로 해서 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행성의 생물체나 이런 환경이 주어질 때 그 행성의 특징에 맞게
그 관장하는 천신계의 숫자가 틀려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구를 들겠습니다. 왜 우리 지구가 12간지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잘 보면 우리 인간은 10진법 아니면 5진법, 30진법 아니면 2진법, 이걸 숫자적 개념으로 이게 익숙합니다. 근데 12진법이라는 거는 쓰지를 않고요.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12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왜일까요? 네, 12종족 천신계의 간섭과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냥 관장이라고 하죠. 12천신계 종족들의 12종족 천신계의 관장을 받다 보니까 12로 해서 나눠지다 보니까 12간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12간지를 대표적으로 잘 쓰는 게 사주명리학입니다. 다들 점을 한 번쯤 보신 분들이라면 사주 점을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사주명리학. 사주라는 건요, 4개의 넉사자에, 주는 기둥주자, 그리고 명리할 때 명은, 지금은 이게 좀 틀려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맑은 명자를 쓰게, 처음에는 맑은 명자를 썼는데 후대에 이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사주 명리학이 옛날 송나라부터 비슷한 게 이게 계속 내려오다가 명나라 때 그게 주자인가? 주자학이라고인가? 이거 성리학, 주자라는 양반이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게 성리학 쪽으로 이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사주 명리학도 성리학이고 별성학, 예전부터 내려온 게 이제 이게 바뀌고 재정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주가 넉사자에 기둥주자에 맑을 명자입니다. 명나라 할 때 명자가 맑을 명자거든요. 그 명나라의 주자학이라는 사람이 만든 게 이게 사주 명리학이고, 이게 이제 12간지에 대한 이걸 갖다가 이제 좀 이게 새로 이제 그때 승화를 시켰다고 하죠. 그 전부터 있긴 있었는데 이게 사주 명리학이 그때 이제 합니다. 그래도 사주, 너에게의 기둥으로, 명은 이제 명나라 할 때 명인데, 일단 맑은 이치리, 리가 이제 이치리자거든요. 맑은 이치의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사주 명리학. 우리는 사주 그냥 명리점 그냥 이렇게도 다 하고 있는데, 사주 명리학, 명리학으로 이 주자학이라기도 원래 하기도 하고 성리학이라도 해요. 이게 후대에 와서 이게 많이 바뀌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유교나 우리 조선사에서는 성리학하면 이게 점으로 취급하면 이거 가지고 참 따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성리학 할 때 성이 별성자예요. 그리고 이치리 학, 맑은 명자는 이제 명나라 할 때 맑은 명자, 이 명나라 때 주자라는 양반이 만들어서 명리학이 된 겁니다. 이게 아마 기록에는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게 관계가 있냐면 12종족의 천신계, 지금 현대사회는 이걸 외계인이라고도 하죠. 이게 저는 그냥 천신계라고 하겠습니다. 천신들, 12종족의 천신계. 그러면 12종족을 왜 지구는 12종족의 천신계가 관장을 하게끔 만들어졌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상식적으로 우리의 태양계에 있는 태양을 돌고 있는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고, 그리고 지구는 계속해서 자전을 합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하는 동안 지구가 자전하는 횟수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연 365일로 알고 있는 360번을 자전합니다. 약 360번을 자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바퀴를 도는 것을 360도라는 그것도 그 숫자로 우리는 이렇게 정립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약 360번을 자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하면 365로 적었는데 그러면 이게 숫자적인 입 약간 안 맞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구가 태양을 자전하는데 정확히 365일이 안 나와요. 그럼 정확히 몇 일 하나요? 그때 다릅니다. 어떤 해에는 365일이 안 나오고요. 어떤 해에는 365일 이상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현대 지구에서는 데이터를 먹인 게 365일일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태양 주위를, 태양계에 있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우리 태양계뿐만 아니라 모든 항성계는 다 기본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동그랗게 태양을 주위를 행성이 동그랗게 돌지를 않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위아래로 내려오고, 이게 여러 형태로 이게 움직임이 불변적으로 공전을 합니다. 그럼에 따라서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 동안에 365일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 게 정확하게 원을 그리면서 정확한 그 지름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타원형으로도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규칙하게 굴곡을 이루면서 가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가요. 다만 현대 지구과학으로는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내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항성계의 태양을 주위로 도는 행성들은 다 기본적으로 그런 패턴을 이루어집니다.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이 지구를 돌잖아요. 자, 우리가 달을 볼 때 딱 한 가지만 보면, 보름달에 봤을 때 보름달의 크기가 항상 똑같던가요? 틀리죠. 우리가 명칭으로도 대보름달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작은 보름달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크기가 각각 틀립니다. 왜 크기가 틀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구와 달의 거리가 항상 이게 멀어졌다 떨어졌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보름달 뜰 때만 그게 저는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그 거리가 틀려집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강의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지구도 하물며 달과 지구 사이에 가까운 데도 이렇게 거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많이 이게 어떻게 보면 불규칙적으로 이게 거리가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럼 그에 따른 지름이 틀리기 때문에 공전하는 동안 자전하는 숫자가 1년에 자전하는 숫자가 틀립니다. 그냥 우리는
그걸 평균적으로 365일이라는 데이터를 현대 지구의 문명에서는 그렇게 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 약 360이라는 자전주기가 나옵니다. 1년 동안에 공전하는 동안. 그래서 360일을 우리는 30진법 관점으로 30으로 각각 피자 쪼개듯이 나누면 1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는 한 달이 30일이고 태양력은 정확히 한 달이 30입니다. 이게 우리 나중에 또 설명하는데 동양에 우리는 음력과 양력을 하죠. 양력은 태양력, 음력은 월력, 달의 역입니다. 이게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월력이 아닌 태양력, 태양력을 이게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들어갈 겁니다. 이걸 먼저 명시하고 강의를 들어갈까 합니다. 만약에 달력, 우리가 달력이라는 건 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달력이라는 명칭을 여기서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매돌이라는 어떤 월이라는 개념도 쓰면 안 돼요. 월이라는 개념이 쓰면 월력으로 돼요. 그러면 한 1년에 12달이 아니고 약 13달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건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가 쓰고 있는 달력은 태양력으로 일단 다시 이거를 명시하고 이거를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달력은 태양력 12달을 월 30일로 쪼갠 12달입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0일을 관장을 해서 쪼개면 12달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종족의 천신계들이 각각 그 달을 관장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12종족의 천신계들이 지구를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행성들은 틀리겠네? 네. 다른 행성들도 그 공전주기와 자전주기에 따라서 틀리게 적용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태양력의 이게 주기입니다. 우리 지구에 따라서. 그래서 12종족이 한 천신계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그 12종족 천신계를 각각 이거를 이제 예전부터 이제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문화권에서 육숙한 동물들로 해서 이제 명칭을 붙인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질문을 이제 좀 이런 질문도 한번 나올 만하죠. 이게 제가 방청 관객이 없어서 질문하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양에 있는 12별자리도 그거 연관성이 있나요? 그럼 예,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는 12간지가 있고요. 서양에는 12별자리가 있습니다. 처녀자리, 사수자리 있습니다. 그럼 그 12자리가 그건가? 네. 서양에는 황소자리도 있고 처녀자리도 있고 사수자리도 있잖아요. 우리 동양에서는 그걸 동물 이름으로 갖다 붙인 거고요. 서양에서는 별자리로 그거를 갖다 붙인 겁니다. 그걸 이제 처음에 그걸 정립할 때 그 문화권의 사람들의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게 적은 겁니다. 일종의 그냥 비유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12동물로 해서 12간지로 12동물로 비유를 한 거고요. 12종족 천신계를 서양에서는 12별자리를 비유로 해서 이게 한 겁니다. 그러면 12별자리에서는 그 별자리에 거기가 그 천신계네요 이렇게 하면 좀 어폐가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비유를 갖다가 이름을 붙인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황소자리에 있으니까
저기 황소계 그 천신계들이 거기서 하는 게 아니냐고 하면 아닙니다. 그냥 그 당시에 만든 사람들이, 그 문화권의 사람들이 이름을 갖다가 그렇게 비유를 해서 붙인 것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서양에 12별자리가 있고 12이라는 숫자가 왠지 우리는 익숙합니다. 우리는 하루 12시간으로 각각 오전, 오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전 12시, 오후 12시. 정확히 24시간이지만 반반 쪽에서 오전 12시, 오후 12시. 12이라는 숫자가 아주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리고 1년 12달. 1년 12달에 우리는 익숙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 동양의 12간지, 12동물. 그리고 동양의 12별자리. 그리고 더 나아가면 성경에 나오는 12 예수님의 12 제자. 이게 연관성이 다 있냐고요? 네, 궁극적으로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모든 것은 다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유는 비유일 뿐 비유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건 그 원리를 알아야지 표면적인 데이터만 보고 그거를 그냥 암기하듯이 외우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수학을 하면 그 공식을 누가 만들어 놓은 공식을 외우면 어떤 새로운 공식을 만들거나 새로운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걸 돌파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학의 공식의 원리, 네, 그걸 증명이라고 하죠. 네, 여기서 증명이라고 말하면 좀 약간 제가 좀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그 수학의 그 공식을 단순하게 외우는 사람과 그 수학의 공식을 증명할 줄 아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12별자에 대해서 그냥 책에 제가 그냥 강의한데 달달달달달 외우면 그냥 한계입니다. 딱 거기까지 한계가 맺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수학의 공식을 증명을 하고 그 원리를 아는 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를 12간지 12발자리 연관성 이런 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12라는 이 숫자에 대한 왜 생겼는지 이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생긴 거는 우리의 지구가 12이라는 숫자로 12이라는 시간으로 이건 시간으로 12이라는 그룹의 시간으로 쪼갠이 편하기 때문에 12로 지정을 한 겁니다. 원래 지구를 작업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이제 화성을 작업할 때는 틀리냐? 네, 화성을 작업할 때는 또 틀립니다. 그럼 금성에서 작업할 때 틀려나요? 네, 금성에서 작업할 때 또 금성 공전 자전 주기에 따라서 그게 틀립니다. 제가 거기까지 연구를 안 했는데 일단 틀립니다. 모든 행성은 다 틀립니다. 그럼 예를 들면 목성 주위에 있는 저기 커다란 달들이 있어요. 거의 지구보다는 작지만 뭐 거의 많지 않게 커요. 거기는 달이 엄청나게 목성이나 이런 다른 행성 큰 행성 저기에 있는 위성들은 거기에서 작업하면 거기도 거기 상황에 맞게 이게 적용하는 게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참고적으로 다른 행성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저는 지구에 대해서만 연구를 했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러면 이 12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학은 각각 무슨 년, 뭐 쥐해, 닭의 뱀의 해 하듯이 무슨 해, 월은 12달, 일은 그에 따른 똑같이 이게 정해놔요. 시도 우리 조선에서는 정통적으로 서양은 24시간으로 나왔는데 우리는
자시, 축시험, 자축인묘, 진사오미 12간주로 해서 시간을 나눕니다. 그래서 자시, 축시, 인시, 묘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각 2시간, 즉 현대 시간에 2시간 간격을 옛날에는 동물 12간주로 해서 이제 이게 옛날에는 썼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서양의 그 시간적 관념이 오전 12시, 오후 12시, 24시라는 이제 개념을 쓰고 있는데 우리 조선에서는 원래 12를 씁니다. 조선뿐만 아니라 저희 동양 쪽에서는 원래 하루를 12시간으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간지의 이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체성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12간지 12동물에 대해서 각각 12동물에서 강의를 따로따로 하면서 이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12간지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